이어서 실무 가답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과 2번과 3번은 솔직히 제가 해드릴 게 없고요. 그냥 나왔던 거 어떤 게 나왔는지 체크만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등록번호 나왔던 것 같고요.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사업자 종류 중에서 종목 파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 문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당좌 예금 하고요. 차량 운반부의 감가상각 누계 살짝 달랐던 것 같고 그 다음 단기 차입금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도 별로 어려울 게 없었어요. 우편번호는 어차피 거의 입력을 안 하니까 상관없고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실수를 한 게 조금 보이는 게 뒷장에 바로 3번 문제가 더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바로 뒷장에 있다 보니까 분계 문제만 신경 쓰느라 이거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들어가서 문제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분계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오토바이의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오토바이도 어쨌든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차량 유지비로 써주시면 됩니다. 카드로 긁었으니까 미지급금 써줘야겠죠. 미지급금 거래처 써줘야 됩니다. 지금 주유소 쓰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주유소 쓰신 분들 안 되고요. 거래처는 카드 회사인 BC카드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고 했고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취득세, 취득부대 비용이죠. 물건값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토지 2,092만원이고요. 이 중에 2천만원 당좌예금이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2천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92만원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업주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샀대요. 요런 거 뭐라 그래요? 인출금이라고 하죠. 차변에 인출금 카드로 긁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카드 회사 또 적어줘야겠죠. 대변에 국민카드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는 살짝 못 푸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어떤 거를 요하는 건지 지금 확인을 잘 못 하시는데 지금 문제 두 번째 줄 보니까 7월 1일에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7월 1일 분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가정을 해서 하면은 계약금 분계가 있을 것 같아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이런 식으로 분계가 돼 있었겠죠.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대변에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 차변에는 1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았으니까 900, 100만원은 예전에 받은 선수금으로 내려주시는 이런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민철산업 걸어주시고요. 선수금에도 민철산업 걸어주셔야 됩니다. 선수금에도 거래처 안 걸으셨으면 감점 처리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판매용 문서 세단기와 업무용 세단기를 구입하고 대금은 이번 달 말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는데 키포인트가 맨 마지막 줄이에요.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할 것. 요거 차변에 상품 쓴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쓰고 그 다음 비품 쓰려 그러면 이미 하나의 분계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차변에 상품 500, 그 다음에 비품 100 쓰시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500, 미지급금 100 요런 식으로 써주셔야지 차변에 상품 500, 외상 매입금 500 요렇게 쓰는 순간 하나의 분계가 끝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하나의 전표가 아닌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점포문구 둘 다 입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상사에다가 단기 대여해 주면서 이체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수수료 비용, 금융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다. 900번대로 회계 처리하라는 소리죠. 1억 빌려줬으니까 차변에 단기 대여금 1억. 요거를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억. 이자 비용도 발생했죠. 차변에 이자 비용 1,500원 요거 현금으로 줬다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1,500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자 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900번대로 단기 대여금은 대전상사 거래처 걸어주셔야 됩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2급에 잘 안 나오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상품 중에 불량품이 발생해서 반품되어 왔대요. 불량품 와서 반품되어 온 거 매입 환출 깎아줬으면 매입 애놀이지만 회계 2급, 회계 1급에서는 두 개를 합쳐서 매입 환출 및 애놀이라고 적어주죠. 그래서 차변에 매입 환출 및 애놀이 적어주시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서로 바꾸기로 했다. 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20만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걸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상품을 구입할 때 운반비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100만원에다 5만원을 더한 105만원이 되고요. 이 중에 외상 매입금으로 100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냈다. 외상 매입금에 거래처 쓰는 거 또 잊지 마시고요. 거래처 쓰는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거래처 때문에 감점 많이 되셨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원래 분계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에 차변의 보통예금 요렇게 분계가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거를 확인해 보니까 할인 금액이 있었대요. 매출 할인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거래를 수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을 3만원 줄여주고 그거를 매출 할인으로 바꿔줍니다. 아마 분계를 전체 다 삭제 안 하셨다고 하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남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분계를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하셨다라고 하면은 거래처도 써주셔야 됩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니까 임차료로 회계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임대료로 받은 거였대요. 그러면은 거래를 전부 지우고 수정을 해줘야겠죠. 기존 거래를 삭제하시고 차변에 보통예금 30만원, 대변에 임대료 3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다라고 했습니다. 단기대여금을 다 받은 게 아니고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500만원은 지금 분계를 할 게 아니죠. 이자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이자예요. 그럼 차변에 뭐 써야 돼? 미수 수익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이 마이너스 통장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다 더 쓰고 그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런 통장을 의미하죠. 마이너스 통장은 빌린 돈이므로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빌린 거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차변에 그만큼 보통예금 없애주면 되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다시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반 분계 때는 거래처를 잘 쓰시던 분들이 결산해 오시면 거래처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단기 차입금도 거래처를 써야 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하나은행 걸어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3번과 4번 문제는 자동 결산이었죠. 자동 결산 어디다가 해요? 결산 자료 입력에 써주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 운반구와 비품에다가 써달라고 했으니 차량 운반구에 25만원 비품에 15만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500이라고 나와있죠. 저거 분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상품 재고액 적칸에다가 500만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제일 중요한 점은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점수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버튼 눌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조회는 제가 직접적으로 시험장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어디 파트에 들어가면 나오는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의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 이거는 총 계정 원장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비품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서 비품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취득가액 적으셨으면 아마 오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상품 매입액과 기초상품 재고액을 합한 판매 가능 상품액. 문제를 조금 그나마 난이도를 낮춰서 줬어요. 원래는 이제 판매 가능 상품액만 물어봐야 되는데 이 판매 가능 상품액이 상품 매입액과 기초상품 재고액의 합이라는 것까지 알려준 그런 조금 친절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 두 개 검색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답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전산회계 2급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곧이어 전산회계 1급에 대한 해설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전산회계 1급도 같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